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 블루투스 이어폰,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에 대한 리뷰로 할 건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 라이퍼텍에서 나온 탭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소개해야 되는 이유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품을 저한테 보내주신 이 윤영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를 이제 지인 찬스를 쓰신 겁니다. 지인 찬스를 쓰신 건데, 이제 음향학회 이제 유혜종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부회장님이, 음향학회 부회장님이시고, 유혜종 교수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만드는데, 좀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연락을 받고, 얼마 있다가 이제 대표님이 전화가 오셔갖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탭이 제품이 나오기 전, 훨씬 전이었어요.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오래전에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제품이 정식 출시되고 나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서야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제품이 워낙 좋아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리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윤 대표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또 이 제품 말고 또 다른 제품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그 제품도 곧 이어서 리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인 찬스를 써서 리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찬스라고 해서 좋은 얘기만 할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인이기 때문에 더 올바르게 얘기를 해줘서 그 다음 나올 제품이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퀄리티의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솔직하게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양인데요. 외형을 먼저 한번 볼게요. 외형을 보게 되면 이 패브릭 천마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에가 천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느낌은 제나이저의 트루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모멘텀, 네, 그 모델하고 조금 비슷해요. 모멘텀하고 좀 비슷한 마감, 천마감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케이스 모양하고 안에 있는 이 유닛 모양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엠파워에서 나오는 이제 T5라는 모델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같은 공장을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뒤에 이제 USB-C 단자로 해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안에 있는 유닛들 모양도 살짝 이렇게 커팅한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T5하고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흡사합니다. 네, 그래도 흡사하고, 대신에 이 대표님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대표님께서 튜닝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신경 써서 이제 가장 적합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외형은 이렇고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거 외에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니까 저는 이제 딱 이렇게 장점과 단점, 이렇게 여기다가 장점을 적고 여기다가 단점을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스스로 알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한번 어떤 음악에는 잘 맞는데 어떤 음악이 잘 안 맞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장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장점 제가 뽑은 건 뭐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한글로 안내를 해줍니다. 좋아요. 네. 페어링이 됐다, 지금 어떻다, 배터리가 어떻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글로 해줍니다. 네. 한글로 해주기 때문에 딱 들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기계음 같지도 않고 녹음이 잘 돼 있는 한 여성이 저한테 조용하게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좋습니다. 한글로 돼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로 얘기를 해주는 게 첫 번째 장점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특별히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충전을 하고 빼서 10시간을 연속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 크레드를 이용을 해갖고선 계속 연속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 70시간까지, 한 번 USB-C 단자로 충전을 하고 나서 70시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하고 일주일 쓴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래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래핀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얇고 가벼운 드라이버로 소리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도 그런 장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게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얘 IPX7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끼고선 수영을 하셔도 돼요. 예. 보통 IPX 뭐 64, 65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IPX7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물 속에 들어가도 될 정도의 방수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특히 액티비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뭐 땀 흘리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X7 등급을 받은 방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장점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이제 소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번째 장점으로 제가 가볍게 뽑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레이턴시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블루투스 이렇게 듣다 보면 레이턴시가 너무 길어갖고, 물론 블루투스는 여러분들 그 2.4기가대의 주파수 너무 많을 경우에는 레이턴시가 굉장히 길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블루투스로 해서 유튜브를 시청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레이턴시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게 뭐 제가 쓰는 핸드폰이나 PC에서를 보더라도 딱 듣는데 입하고, 그 립싱크라 그러죠. 입하고 화면하고 그렇게 어색하게 안 맞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레이턴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영상하고 입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레이턴시가 적다라는 거, 그것을 네 번째 장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장점부터는요, 제가 소리적인 걸 얘기할게요. 뭐 저희 쪽에서는 항상 소리적인 걸 얘기를 해야겠죠?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으로 뽑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톤 밸런스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저도 그 윤 대표님 만나고선 얘기를 할 때 얘기했어요. 생각보다 신경 많이 쓰셨네요. 톤 밸런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톤 밸런스면 어디다가 이렇게 내놔도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 듣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모난 데가 없어요. 네, 딱히 모난 데가 없이 저음부터 고음까지 그냥 정말 이렇게 흠 잡으려면 흠 잡을 수는 있겠지만 딱히 그렇게 흠 잡을 데가 없을 정도의 톤 밸런스를 딱 맞춰놨다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들리는 그런 톤 밸런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섯 번째 장점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장점 한번 볼까요? 여섯 번째 장점은 제가 들어보니까 20Hz와 같이 아주 낮은 딥저음 재생에 괜찮게 잘 나와요. 네. 20Hz 재생을 하면서 굉장히 버거워하는 이어폰들이 있거든요. 그 낮은 대역을 내려고 하면 사실은 좀 굉장히 무브먼트를 많이 해줘야지 20Hz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재생을 해줄 때 대부분의 다수라 그럴게요. 다수의 이어폰들은 그것을 재생을 함을 통해서 다른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생각보다 20Hz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낮은 저음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만들어내는데 그게 무리하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잘 재생해 주는 그런 이어폰이었어요. 그래서 20Hz 같이 아주 낮은 딥저음을 잘 재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여섯 번째 장점으로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장점은요, 제가 굉장히 소리를 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음상이라는 겁니다. 음상. 팬텀 이미지라고 그러죠. 우리 귀에 양쪽에 꼽아서 소리를 재생을 해주기 때문에 소리가 이 중심에 이렇게 맺히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리고 음상이 가깝게 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소리가 가깝게 있게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어폰을 바로 꼽았으니까 소리는 바로 귀에 있는 것처럼 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이어폰도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바로 귀에 꼽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이만큼 멀리 있는 게 느껴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공간감이 있어서 좋은데 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공간감은요, 이어폰이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음악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믹싱을 할 때 믹싱 엔지니어가 만드는 게 공간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감은 믹싱 엔지니어가 리버브라는 걸 사용을 해서 또는 기타 이펙트들을 사용을 해서 음상이 조금 멀리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앨범에 담겨 있는 일반적인 공간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폰 자체에서, 블루투스 이어폰 자체에서 공간감이 생겨버리면 거기에 앨범에 들어있는, 그 곡에 들어있는 공간감이 더해지면서 소리가 굉장히 뭉개지고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공간감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기술이 부족해서 음상을 가깝게 못하기 때문에 괜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마이너스인 것을 플러스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공간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 공간감이 이 이어폰 들을 때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어폰에서는요. 이어폰에서는 음상이 굉장히 잘 맺히고 스테레오를 레프트와 라이트 사이에서 음상이 잘 이동하면서 굉장히 가깝게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블루투스 이어폰 치고는 굉장히 음상도 가깝게 있고 스테레오 이미지도 굉장히 잘 잡혀서 즐겁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음상이 잘 맺히는 거에 대한 거를 7번째 장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8번째, 해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네.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블루투스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해상도를 갖고 있느냐? 저는 뭐 이게 할 수 있는 게 블루투스 5.0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AAC 코덱을 사용을 하면서 aptX 그 코덱을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걸 듣기 위해서 aptX가 구동이 될 수 있도록 맥도 약간 좀 디벨롭먼트 킷을 넣어서 aptX를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둘 다 들어봤거든요. 그래도 항상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블루투스는 블루투스다. 블루투스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다. 유선은 어떻게 따라잡냐.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좀 등급이 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블루투스임에도 불구하고 들을 만한 제품이 있고요. 블루투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 들어주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블루투스의 음질이 너무 떨어지는 애들은 아예 리뷰를 안 하거나 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해상도, 그 블루투스에서 사용할 때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그 뽀얗고 약간 좀 지저분한 그런 소리들이 더 많이 들리느냐? 아니요, 생각보다 들을만 했어요. 생각보다 즐길만 했어요. 네, 생각보다 즐길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귀가 굉장히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블루투스야 유선이야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물론 청감이 좋고 소리를 잘 들으신 분들은 물론 유선과 블루투스는 쉽게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블루투스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해상도를 갖고 있는 블루투스라는 거. 특히 저도 뭐 들으면서 이건 불편하지 않다. 진짜 블루투스인데 듣기에 불편하지 않다. 이것만 해도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이거든요. 네, 충분히 만족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8번째 장점으로 괜찮은 블루투스 음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점을 알아봐야겠죠? 여기다가 장점을 쫙 써드릴 테니까 장점 한번 보시고 단점도 적을게요. 네, 단점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점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제가 들으면서 불편했던 거 하나, 히스 노이즈입니다. 얘가요, 히스 노이즈가 있어요. 히스 노이즈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히스 노이즈가 좀 깔려 있고, 이 히스 노이즈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앱이 돌아가는 상태면 앱을 키려고 할 때 켜져요. 예, 게이트가 열리듯이 열리는데, 이 게이트가 열리는 시간에 어택 타임과 릴리스 타임을 갖다가 너무 빨리 해놨어요. 이게 만약에 DSP 세팅에서 바꾸실 수 있으면 바꾸세요. 예, 어택 타임이 너무 빠르고 릴리스 타임이 너무 빨라요. 어택 타임 빠르면 그 게이트가 오픈될 때, 그러니까 히스를 잡아주고 있다가 게이트가 딱 오픈될 때 이게 순간적으로 팍 튀고 올라가거든요. 직각으로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때요, 틱 소리가 나요. 툭 아니면 툭 아니면 틱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히스가 있다가 없다가 반복할 때 그때마다 틱툭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네. 그래서 히스가 많지는 않지만 히스를 잡기 위해서 게이트가 계속 동작할 때 앞부분과 뒷부분에 틱틱 하는 소리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꺼지고 켜지는 게 쉽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엔지니어니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들을 때는 히스가 계속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하는데, 그 히스가 나올 때도 게이트의 어택 타임과 릴리스 타임을 갖다가 잘못 조절해서 이게 탁탁 튀는 소리가 들리는 게 제 귀에는 조금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그걸 첫 번째 단점으로 볼게요. 두 번째 단점은요, 얘가 이 버튼인데요. 이 버튼, 뭐 이 가격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버튼이 저는 처음에는 이게 터치 버튼인 줄 알았어요. 터치 버튼인 줄 알고 터치를 계속 하는데 기능이 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니까 이 물리적인 버튼이더라고요. 예, 물리적인 딸깍딸깍 하는 물리적인 버튼인데,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다른 것처럼 정말 딸깍딸깍 하는 건 아니고요. 딸깍딸깍 하는 건 아닌데 이 버튼이 눌러지는 느낌이 그렇게 잘 안 나는 버튼이에요. 그걸 좀 단점으로 할게요. 물리적인 버튼인데도 내가 이 버튼을 눌렀나 안 눌렀나가 좀 잘 안 느껴져요. 네, 그게 약간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터치인 줄 알고 계속 이랬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살짝 꽉 눌러야 되고요. 눌렀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느낌이
잘 안 느껴져요. 예, 좀 안 느껴. 제 손이 이상한가? 예, 좀 잘 안 느껴져서 제가 이거를 자꾸 하는데 자꾸 미스를 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갖고선 이게 터치 아니야? 터치를 계속했는데 터치가 아니라는 거. 눌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얘가 그래핀 드라이버를 썼는데 귀에 꼽은 상태에서 이거 누르게 되면 이 누를 때 귀가 자꾸 눌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 눌려 들어가게 하고 얘를 이렇게 잡고선 눌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 이걸 안 잡고 누르면 귀로 누르면서 이압 때문에 그래핀 드라이버가 찌그러지는 소리, 그 지직 하는 소리가 같이 난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거 제가 뽑은 두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점은 이제 음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그렇게 모난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제가 들을 때 단점으로 뽑는다면 뭐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을 뽑는다면 음색 부분에서 살짝 톤이 살짝 안 맞아요. 네, 안 맞는 게 아주 살짝 있어요. 전체적으로 톤 밸런스를 봤을 때는 괜찮지만 제가 단점으로 뽑는 톤 밸런스가 약간 틀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게 제 귀에 따라서 다르고 제 귀에 맞춰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비슷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맨날 이렇게 대중적으로 듣는 소리에 대해서 그 훈련을 하는 사람이니까 대중 소리를 굉장히 많이 찾는데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태비 같은 경우에는요 목소리 대역에 조금 강조가 돼 있는 톤이에요. 살짝, 아주 살짝. 그래서 한 1kHz에서 3kHz 대역대가 살짝 올라간 느낌이에요. 아마 이게 하만카든 곡선에 조금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만카든 곡선에 좀 맞추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만카든 곡선이 조금 너무 밝아요. 제 귀에는 되게 밝게 들리고 특히 1kHz에서 3kHz, 또 1kHz에서 4kHz 대역 그 사이가 좀 많이 부스트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 하만카든 곡선이라는 그 자체를 연구를 할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준을 한 게 아니라 서양인 기준으로 했었고 서양인의 귀 모양과 귀 깊이와 그 다음에 이어 커널의 이 직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람 동양인이 들을 때 듣는 그런 평균적인 곡선 특히 이어 커널의 깊이와 직경에 의해서 강조되는 그 주파수 대역이 살짝 다르거든요. 예, 그 서양인 기준에서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양인 기준에서는 살짝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귀에는 항상 하만카든 곡선을 하게 되면 고역이 조금 세다. 특히 1kHz에서 한 3kHz 또는 1kHz에서 4kHz 대역대가 조금 세다는 느낌이 항상 들었는데 얘도 약간 하만카든 곡선을 좀 따라가다 보니까 1kHz에서 4kHz 대역대가 특히 1kHz, 3kHz 정도가 좀 세요. 살짝 세요.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세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에서는 조금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조금 잘 들리고 명확하게 들린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들을 때에는 약간 좀 이렇게 거기가 민감한 대역이거든요. 귀에 굉장히 민감한 대역인데 그 대역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음악을 크게 듣거나 약간 조금 음악이 조금 밝은 톤의 음악을 듣게 되면 좀 거기가 약간 좀 거칠게 들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kHz에서 3kHz 대역대가 조금 좀 약간 부스트되어 있는 게 저희 귀에는 조금 그렇게 들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음역대 이제 100Hz 정도 근처가 조금 빈약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음질적인 평을 하게 되면 듣는 음악들이 똑같은 음악들을 계속 듣습니다. 왜 똑같은 음악 듣습니까? 라고 어떤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레퍼런스 음악이라는 거는요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듣는 게 레퍼런스가 아니에요. 레퍼런스 음악은요 본인이 수천 번을 들어서 이 곡이 어떤지를 정확히 아는 곡이 본인의 레퍼런스 곡이 되는 거예요. 정말 수천 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천 번을 들어서 이 곡은 정확하게 어떤 소리가 나는 걸 알고 그러고선 다른 시스템에서 들어보면 차이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레퍼런스 곡이 되는 거고 시스템을 튜닝을 하거나 이렇게 음질을 분석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그렇게 해서 같은 레퍼런스 곡들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고 저는 이걸 수년간 뭐 10년 넘게 같은 곡을 계속 듣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곡이 생기기도 해요. 저도 지겨워서 새로운 곡이 생기면 새로운 곡을 레퍼런스 쓰기 위해서는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곡을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곡 들어요. 뭐 Temptation부터 Hey Now부터 시작해갖고서 뭐 One for My Baby부터 이렇게 쭉 듣는데 제 귀에 그 100Hz가 조금 약하다고 들렸던 건 뭐냐면 이 Diggin' on James Brown, 타워 파워의 Diggin' on James Brown이라는 노래를 딱 듣는데 그 곡이 되게 펑키한 곡이거든요. 킥 베이스가 막 나가면서 막 브레스 섹션도 막 나가고 그 펑키한 곡인데 그 곡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나와야 돼요. 특히 킥베이스가 막 나오고 이 브레스가 막 나올 때 다이나믹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 100Hz 근처가 쑥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노래가 돼요.
굉장히 가벼운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100Hz 근처가 좀 빠졌구나. 그러니까 미들 로우라 그래야 될까요? 로우나 미들 로우 부분이 좀 약하구나. 그러니까 로우하고 미들 로우. 아까 얘기한 딥저음이 아니에요. 딥한 아주 낮은 저역이 아니라 100Hz부터 시작해서 뭐 미들 로우 한 300Hz, 400Hz 요 대역대가 살짝 약하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100Hz 근처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어서 그런 이 펑키한 곡을 듣는데 뭐 좀 리듬감도 안 살고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좀 심심한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런 톤 밸런스가 조금 아쉽다. 네. 이거는 뭐 우리 윤 대표님이 언제든지 더 새로운 걸 만드실 때 수정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거에서 이제 세 번째 단점으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이거였어요. 딥베이스가 잘 재생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래핀 드라이버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딥베이스가 잘 나오는데 20Hz 딥베이스가 있는 곡, 특히 제가 이제 헤이나우 같은 거 듣게 되면 헤이나우에서 딱 시작하고 나서 맨 중간 부분에 딥베이스가 푹 나오면서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딥베이스가 푹 칠 때마다 아까 얘기한 귀에 예민한 대역대 1kHz에서 3kHz 대역대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살짝 이 딥베이스를 내무로 해서 힘들어하는 느낌이 들렸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딥베이스가 붕 치고 있을 때 그 1kHz에서 3kHz 대역대의 소리를 만들 때 거기가 이렇게 파도 치듯이 흔들린다 그래야 될까요? 예, 파도 치듯이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딥베이스를 칠 때만 그래요. 딥베이스가 뿡 나올 때만 1kHz에서 3kHz의 그 중고역 대역대가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더라고요. 네. 그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뭐 제품을 개발하시니까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디스토션 같이 느껴지는 건 아닌데 뭐 원하지 않는 소리가 나오니까 디스토션은 맞죠. 그렇죠? 원하지 않는 소리가 나오니까 디스토션은 맞는데 그게 그렇게 거칠은 디스토션처럼 들리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파도 치는 듯한 느낌으로 1kHz에서 3kHz 대역대가 살짝씩 파도 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귀에 거슬렸어요. 그거를 네 번째 단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점은요. 이거는 단점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저는 좀 단점으로 일단은 볼게요. 뭐냐면 차음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어폰을 이제 트루 와이어리스를 꼽았는데 최근에 제가 끼고 테스트하는 애들이 차음이 워낙 잘 돼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작은 사이즈의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이다 보니까 얘를 꼽았을 때 차음이 잘 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워낙 작고 이 하우징이 그 차음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밖에 소리가 생각보다 잘 들려요. 네. 근데 이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딸이나 제 아들이 만약에 이거 끼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안심이 돼요. 네. 너무 밖에 소리가 안 들려서 위험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차음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밖에 소리가 생각보다 잘 들리고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거나 이랬을 때 안내 방송이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그 밖에서 누가 부르면 잘 들려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차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어팁들을 갖다가 많이 주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탭이도 마찬가지로 이어팁이 여러분들 귀에 맞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귀에 맞지 않으면 저음이 빠져서 들릴 수도 있고 저음이 너무 많이 들릴 수도 있고 밖에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서 얘기하는 재생되는 소리가 고음이 너무 많게 들린다든지 저음이 너무 많게 들린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보통은요 이어팁이 작으면 저음이 잘 안 들리고 고음이 쏘게 들립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저음이 너무 많이 들린다고 하면 이어팁이 너무 여러분들 귀에 꽉 끼는 거예요. 이어팁을 좀 작은 걸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음이 조금 빠지면서 고음과 저음의 밸런스가 좀 맞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반드시 이런 걸 듣게 되면요 음질이 제가 설명한 거랑 너무 다르게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어팁을 꼭 다른 거 이렇게 많이 주니까 꼭 확인해서 자기 귀에 맞는 이어팁으로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다른 걸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차음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단점의 다섯 번째에 넣도록 할게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장점과 여기에 있는 단점 제가 한번 좀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는 게 지금 11만 9천 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또 공구를 통해서 더 싸게 공급한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외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다른 가격에 판매가 되지만
아무튼 해외에서 사서 세금 붙여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11만 9천 원에 사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생각보다 가성비가 괜찮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네,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드 퀄리티 괜찮고요. 마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음질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장단점에 대해서 표현을 했지만 제가 이 이어폰 리뷰를 많이 하지는 않았잖아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이 밸런스로서 가격대 성능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11만 원 정도의 가격에서 알맞은 음질이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네, 괜찮은 음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편의성도 좋고 특히 70시간을 쓸 수 있다?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맞는다면 구매하시고, 여러분들 분명히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아까 메커니컬한 버튼이 이렇게 있어서 귀에 꽉 눌렀을 때 귀가 칵칵 눌리는 느낌 나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권장해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셔갖고서 이게 안 맞는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선택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잘 맞는 어떤 음악이든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맞아요. 어떤 음악이든지 잘 재생할 수 있는 제품은 맞지만 특히 잘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목소리를 잘 표현해요. 네. 왜냐면 1kHz에서 3kHz 대역을 갖다가 조금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목소리 표현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목소리를 즐겨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약간 락 스타일이나 펑키한 음악이나 드럼 앤 베이스가 막 이렇게 막 진행되는 그런 곡들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살짝 안 맞을 수 있어요. 너무 가벼워요. 예, 너무 가벼운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표님이 지인샷을 쓰셔서 리뷰를 한 건 맞지만 최대한 제가 중립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아주 멋있는 대한민국 음향을 이제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대표님이세요. 젊으신 대표님입니다. 네, 젊은 대표님이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 나온 것 같고 그 다음 제품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리뷰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도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인샷을 쓰더라도 정확하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론 또는 제품에 대한 리뷰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한 저희 채널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